개장하고 1시간 뒤엔 증시파워 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와 종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증시파워 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세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뚜렷한 방향성은 나타나지 않고 역시 이슈가 있는 테마, 이런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는데, 하지만 그 이외의 이슈들이 오늘 여러 가지가 조금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중화민족,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진보에 불멸의 공헌을 했다라는 식의 언급을 하면서 그리고 중화민족이 괴롭힘을 당하던 시대는 끝이 났다라는 식의 언급이 나오면서 최근에 중화권과 미국을 포함한 서구권과의 패권 다툼 같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언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스토리데이, 오늘 SK이노베이션 스토리데이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SK이노베이션의 대표가 석유와 배터리 사업을 분할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SK이노베이션이 주가가 지금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8% 넘게 지금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시장에 좀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이슈들을 하나씩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오늘 첫 번째 이슈 파워 시간에는 제네시스 전기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여기에 엮여있는 SK이노베이션도 이따가 전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휴재를 두고 여러 업체들, 여러 기업들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휴재 사랑, 과연 왜 그런 것인지 인수전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요. 증시 수다 시간에는 2차 전지가 재부각되고 있는 상황, 오늘 SK이노베이션의 이 언급도 있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가 이야기도 증시 수다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스피드 종목 10에서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까지 두둑하게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증시 파워 10 본격적인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파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알려드릴 텐데요. 자, 오늘 이슈 파워는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팀장님과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뤄볼 텐데, 오늘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빠르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현대차에서 이 제네시스 전기차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슈와 수혜들이 있을지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현대차의 전기차 배터리팩 협력사도 추가 선정됐다는 이야기에 관련 종목들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현대차,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현대차 잘 자동차를 만들고 있고 계획도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신데, 또 제네시스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절충안을 위해서일까요? G80이라는 제네시스 전기차를 앞으로 출시하겠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아이오닉 5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렇죠. 기아에선 EV6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정부의 보조금을 좀 받는 차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9천만 원 이상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좀 정부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나오는 전기차들은 약간 좀 프리미엄급, 그러니까 좀 고가의 전기차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벤츠, 그다음 BMW, 아우디까지 지금 각종 이제 럭셔리 브랜드에서 전기차 출시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네시스 G80이 나오고 있죠. 거의 외관은 또 똑같은데, 일단 출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배터리가 많이 탑재가 되면서 지금 한 번 충전할 때 최대 427km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산출한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네시스 G80뿐만 아니라 GV60, GV70 같은 이제 전기차 모델도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어떤 이 차종으로 지금 모델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GV60 같은 경우 쿠페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약간 그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쪽 GV60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전기차도 내 입맛에 맞는 차종을 좀 어떻게 보면 좀 구매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아이오닉 5 플랫폼을 좀 공유를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뭐 주행 성능이라든지 거리 같은 경우는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을 더욱더 좀 견고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배터리 팩 공급사를 계속 선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결국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이죠. 현대차랑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에 따라서 뭐 2025년까지 뭐 최대 뭐 몇 군데 어떤 뭐 모델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청사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네. 이제 어제 이제 뭐 세방전지에 이어서 지금 세종공업이란 서현이와 뭐 덕양산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배터리 팩 공급사로 좀 선정이 됐는데, 일단은 뭐 셀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모비스가 맞고요. 그다음에 네. 리테일 땅에서 이제 배터리 공급하는 회사는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서플라이 체인을 좀 완벽하게 만들어서 지금 안정적으로 배터리까지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종목 중에 말씀하셨던 종목 하나가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노베이션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뭐 갑자기 배터리 네. 데이에서 이야기가 스토리데이, SK 이노베이션이 스토리데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석유 이 개발 부분과 이 배터리 부분을 분사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 이것을 추진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오마주처럼 LG 화학의 네, 맞습니다. 그게 떠오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측에서 지금 사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회사가 크면 이제 분리를 하겠다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었는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LG 화학과 좀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 아직 상장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투자하려면 LG 화학을 지금은 투자를 한 상황이고, 사실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배터리 쪽에 분사가 된다 하더라도 네. 결국 그 회사가 상장하지 않는다면 SK 이노베이션을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LG 화학과 지금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제 이렇게 좀 뉴스가 나오면 약간 기계적으로 지금 기관이나 외인이나 이런 좀 거래 주체들이 좀 프로그램을 좀 던지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오히려 저는 여기서 좀만 더 진정된다면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 혹은 이제 가지고 계시지만 좀 단가가 높아졌던 분들은 오히려 추매의 타이밍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정유 회사지만 최근에 이제 배터리 관련된 쪽에서 좀 어느 정도 곽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셀 3사 중에서 가장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대가 좀 저렴하게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SK 이노베이션의 지금 이런 청사진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지금 네. 여기서 보면 이제 넷제로 선언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그룹에서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좀 계열사를 좀 분리하고 강화하기 위한 어떤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이런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급락 투매에 좀 동참하지 마시고요. 좀 정확하게 지금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통해서 향후에 좀 어떻게 SK 그룹,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좀 급락 8% 가까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몇 개월 전을 떠올려 보면 LG화학도 이렇게 뭐 물적 분할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번 또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좀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잖아요. 네네. SK 이노베이션도 그런 패턴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 저는 지금 7만에서 26만 원 요때 지금 두터운 매물대가 좀 있는데, 네. 이 매물대를 저는 깨지는 못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LG화학 말씀하셨던 것처럼 LG화학 때처럼 약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단 어제도 그렇고 이제 증권사들의 뭐 계속 매수 리포트는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 아직 배터리 사업부가 사실은 이제 흑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분할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계속 적자인 상태에서 분할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사진을 내비친 거지 뭐 지금 당장 분할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결국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배터리 사업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좀 어떤 실적을 위한 부분을 좀 푸시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네. 따라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아직까지도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좀 이 이슈 때문에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과거의 이 경험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LG화학이랑 거의 지금 비슷한 패턴으로 이 양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급락세 일단은 너무 좀 두려워하시거나 충격받으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첫 번째 이슈를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네. 네, 두 번째 이슈까지 좀 체크를 해볼 텐데 두 번째 이슈는 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는 휴젤 이야기입니다. 자, 휴젤 인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세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GS그룹도 SK그룹도 휴젤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린 투자 힌트 어떻게 얻어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두 번째 이슈는 휴젤 이야기입니다. 휴젤 사랑이 굉장하네요. 많은 그룹들이 휴젤을 서로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휴젤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휴젤이 국내에서 보톨리눔 톡신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톡스라고 좀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미용 성형 시술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특화된 바이오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법인들은 최초로 지금 작년에 중국을 좀 진출을 했고요. 네. 올해 이제 FDA에 좀 자사 지금 제품을 좀 품목허가 신청을 냈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그 대주주죠. 그 사모펀드 지금 베인 캐피탈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이제 지분을 좀 팔겠다라고 좀 얘기가 매각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지금 한 3-4개 정도가 지금 그룹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뭐 네. 신세계그룹, 뭐 GS그룹, SK그룹 등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시너지 효과를 누린다거나 혹은 신사업 이제 사업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신세계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톡스 사업을 가роб하게 되면 이제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경쟁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예상이 있고요. 네. 뭐 GS 같은 경우 뭐 신성장 동력 개발을 위한 부분 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K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이제 SK 케미칼 쪽, 디스커버리 쪽에서 지금 바이오 제약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어느 정도 그 바이오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그렇네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아직까지는 다 확인된 부분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1개월 내에 공시를 하겠다고 좀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젤 같은 경우 이제 인수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휴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한번 그 주가의 흐름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휴젤이 최근에 많은 그룹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뭐 아직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휴젤 이 자체 이런 이야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휴젤 주가에는 어쨌든 긍정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 거니까 앞으로 이 매각과 관련된 이슈 어떻게 이루어질지 휴젤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좀 수익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한번 휴젤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또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SK이노베이션 갑자기 말씀드렸는데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14분 막 지나갔습니다. 개장하고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시장의 상황은 어떤지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 시각 상승 하락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코스피는 장 초반에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0.46%로 하락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3,282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3,290선 밑돌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보합세 유지합니다. 역시 파란불 켜면서 약보합권 유지하고 있는데요. 1,028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상승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영화학과 아이진 그리고 제일바이오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영화학 살펴보시죠. 자, 삼영화학은 27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캐파시터 필름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같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는 건데요. 이 필름을 생산하는 시설을 더 짓겠다, 즉 증설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공시는 이틀 전에 떴는데 이 때문에 이틀 전부터 주가의 변동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380원 어제 대비 상승하면서 3,7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두 자릿수 급등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 우여곡절이 조금 많은데요. 지난 7년 동안 적자 경영을 지속을 하다가 지난해부터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원래는 식품을 포장하는 랩이나 우유 포장하는 팩 같은 것을 생산하는 업체였는데 현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콘덴서에 들어가는 캐퍼시터 필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 테마주로도 일부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가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준석 관련주로도 분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상승 중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진이 국내 최초로 mRNA 백신에 대해서 임상 1상과 2A상을 신청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이진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의 이름은 EG-COVID인데요. 식약처가 이번에 신청한 이 임상 계획을 승인을 하면 국내에서는 최초로 mRNA 백신에 대한 임상 계획을 승인받게 됩니다. 이 EG-COVID 백신은 유럽발 변이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발표였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에서도 K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지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어서 주가 조금 더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17% 오르면서 46,400원 선에 거래되는 모습이네요. 네, 계속해서 상승 특징주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바이오 종목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 우려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이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아프리카 돼지열병 섹터 전체가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급등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크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월요일에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한 마리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강원도와 경기도 등이 다가오는 장마철 동안에 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발표한 상태인데요. 네, 제일바이오 오늘 고점은 3,940원 달성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조금 줄이고 있긴 한데요. 여전히 9% 넘는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3,705원에 매매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하락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아가방 컴퍼니가 반락하고 있고요. 진화인제약도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아가방 컴퍼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급등했다가 반락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오늘 고점 7,260원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6.7%대 급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7,000원 아래에서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어제 급등했던 이유 중국 정부가 이 세자녀 정책을 허용하면서 수혜주로 분류가 됐기 때문입니다. 인구 감소를 우려한 중국 정부 지난달 31일에 부부 한 쌍당 자녀 3명까지 출산을 해도 된다, 허용한다라는 내용을 의결을 했죠. 여기에 따라 중국에서 산모 관련 산업 그리고 영유아 관련 산업이 더 빨리 발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이 영유아 산업 시장이 중국에서 16.5%씩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확인이 되면서 오늘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는 17% 가까이 마감한 후에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하락 특징주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은 종목 진화인제약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이 종목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신주의 종류는 보통주고요. 배정 수량은 711만 주가량 됩니다. 회사는 이를 통해서 99억 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자, 오늘뿐만이 아니라 약세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6일째 주식이 음봉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은 또 개파락하면서 출발한 모습이네요. 오늘 고점 1,830원에서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갑니다. 현재 12.8%의 두 자릿수 급락 장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업앤다운 특징주 확인해 보셨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오늘 좀 쉽지 않네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오늘 시장이 녹록지 않다, 뭔가 수익 낼 만한 게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이노베이션 이야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스토리데이를 펼치면서 여기에서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좀 제시를 했는데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탄소에서 그린으로 완전히 바꾼다. 이제 카본 투 그린이라는 이 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그동안 뭐 석유나 이런 쪽에서 탄소와 관련된 이런 에너지 정책을 펼치다가 이제 완전히 그린으로 친환경 쪽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이었고요. 자, 5년간 30조를 투자해서 그린 중심 사업으로 대전환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SK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 사업 부분을 분사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고요. 이것에 따라서 지금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8%대까지 하락을 보이다가 지금은 하락폭이 약간 줄었습니다. 6%대까지 일단은 하락폭이 약간 줄었습니다. 일단 하락을 좀 전환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 상황 속에서 이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증시 수다 시간에는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 최근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슈까지 함께 자세하게 좀 실시간 증시 수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재규 대표님께서 또 2차 전지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셨는데 또 때마침 SK이노베이션의 이슈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어떻게 보고 계시고 SK이노베이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또 지금 오히려 저가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SK이노베이션이 제가 아직까지 기사를 보지는 못했는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배터리 부분을 좀 떼어내겠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주가가 좀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어쨌든 예전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한 달 정도 약세 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하기보다는 좀 관망할 필요가 있고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손실폭이 클 경우에는 오히려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기간을 좀 길게 보면서 좀 오늘 낙폭을 만회했을 때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해가지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접근하기보다는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손실폭이 클 때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2차 전지 쪽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한 몇 개월 정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확실히 좀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뭐 미국에서 중국산 배터리 부품 기업들의 진출을 좀 막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고 뭐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뭐 탄소에서 그린으로 넘어가고 이 친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대한 이런 성장성은 사실상 이견이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테슬라 모터스가 저점을 찍고서 계속해서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2차 전지 주가 흐름이 좀 어려워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을 텐데 오랫동안 물려 있어서 보유를 계속해서 해오셨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이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매매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계시다면 새롭게 한번 진입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쪽은 어쨌든 굉장히 뚜렷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에 들어갔었던 것이지 성장성이 둔화되거나 앞으로 실적적인 개선 전망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시고 물론 뭐 테마주라든지 뭐 급등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좀 더 빠른 종목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트레이딩이 아닌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굉장히 메리트가 높은 쪽이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네. 자, 대표님께서는 2차 전지 뭐 여전히 좋다.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지금 쉬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 어떤 것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네. 동화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건축 자재를 이제 본 사업을 하고 있다가 1, 2년 전부터 이제 배터리 쪽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2차 전지가 대부분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과 분리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2차 전지 소재라고 하는데 이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뭐 신문을 보면 가끔씩 화재가 났다라는 기사를 접하기도 하는데 그 화재가 날 때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전해질 쪽에서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누수도 되고 이 소재가 안에 섞이면서 이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해질을 고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고체라고 시장에서는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분리막과 전해질을 전고체로 만들어서 액체보다는 부피도 많이 줄어들고 부피가 줄어들면서 에너지 밀도도 높아지고 이 전기차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충전해서 얼만큼 주행거리가 만들어지느냐 이 부분인데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게 되면 부피도 줄어들고 그 에너지의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충전 시간도 짧게 걸리고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이 길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본에서도 계속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 뭐 기업들에 비해서 좀 많이 뒤처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따라잡기 위해서 전고체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한 단계 건너뛴 기술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아기업이라는 회사가 이 전고체 쪽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재작년 한학스이텍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쪽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면 좀 더 성장성, 이게 상용화가 되는 것은 좀 걸릴 거라고 합니다. 2025년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성장성이 부각된다면 지금 당장에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동아기업이라는 이 기업을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의견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셨고 그중에서 동화 기업을 한번 잘 살펴보자라고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증시 수다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10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릴레이로 종목 소개해드리는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이 10시 시간 구간에 저희가 빠르게 10가지 종목을 릴레이로 핑퐁핑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은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매주 목요일에는 두 분의 이 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시간을 지켜주시는 두 분 랩배틀 대결입니다. 와, 좋은 종목 5개씩 가지고 오셨을 텐데 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바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본부장의 픽입니다. DSR,
대한해운, 삼성중공업, 상신 EDP, SK바이오사이언스를 가지고 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5가지 픽은요. 현대건설, 포인트모바일, 넷마블, 코웨이, DB손해보험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공개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분명히 내가 이 종목 매수하려고 했는데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종목인데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좀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두 분이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요. 많이 메시지나 문자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일단은 첫 번째 김진경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 첫 번째 종목 DSR 말씀드리도록 DSR 요? 하겠습니다. 네. 스테인리스 와이어 그리고 합성섬유 와이어 루프 제조 전문 업체이고요. 전망 산업은 조선, 자동차 수산업 등이 있는데 주요 제품이 스프링 볼트, 자동차 부품에 쓰이는 다양하게 좀 쓰여지고 있습니다. 전망 산업의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와이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공장에서는 가동률이 지난해 70% 수준에서 올해 1분기에는 106%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그만큼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가동률도 계속 좀 급하게 좀 증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그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 비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스테인리스 와이어 제품의 수요가 좋은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인상 반영도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는 판가도 인상이 되면서 수익성에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LNG라든지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과 같이 특수 목적의 대형 선박의 발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고도의 성능이 요구가 되고 있는 합성 섬유 루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동사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 그만큼 전망 산업에서는 중요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조선, 건설업 등이 이렇게 좀 초대형 프로젝트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자원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특히나 플랜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산업용 루프의 경우가 전망 산업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고 수출 비중도 좀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 DSR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김진경 본부장님의 종목은 DSR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좋게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DSR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 상해 종합지수 출발 상황부터 좀 볼까요? 0.5%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네요. 0.52% 하락한 3,572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오늘 홍콩 항생지수, 홍콩 시장은 휴장입니다. 오늘 열리지가 않는 상황이고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 중국 시장 출발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봤는데 우리 시장도 오늘 별로 좋지가 않은데 중국도 역시 0.5%가량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다라는 것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이어서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이요. 네, 건설업황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죠. 그쵸. 아무래도 이제 대선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들 계속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주택 분양 물량들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긍정적인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내년까지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주택과 건설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 대선까지는 이제 건설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건설업이 움직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시멘트라든지 인테리어, 오늘 인테리어 쪽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런 쪽도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는 거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이제 원가 개선이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수주나 이런 부분들도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유가도 굉장히 많이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상반기가 이제 주택 물량 쪽으로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갔다라고 한다면은 하반기에는 이제 해외 수주 쪽으로 좀 큰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건설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수주 잔량이 이제
상위 3번째 안으로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높은 수주 잔량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좀 실적들 기대가 되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분양 물량 같은 경우는 건설사에겐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매출 비중이 약 50% 이상을 좀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2019년부터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해상풍력이라든지 연료전지 쪽으로도 추가적인 신사업 모멘텀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이었습니다. 건설 업황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현대건설을 확인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바로 이어갈게요. 이번엔 김진경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 대한해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에 해운산업 리더 국가 실현 전략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특히나 이 해운 산업에 대해서 청사진을 제시했기 때문에 관련 이 여파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해운 매출의 70조 원 이상을 달성한다라는 것이 또 목표를 좀 제시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도 해운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전폭적인 지원도 좀 계획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해운과 또 직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지수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해상 운임 지수 바로 BDI의 고공행진으로 인해서 2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벌크선뿐만 아니라 이 컨테이너선에 대한 운임도 사상 최고 수준을 달릴 정도로 해운 업황이 굉장히 호황을 좀 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6월 들어서는 머스크와 같이 글로벌 선사의 경우가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라든지 내년 상반기에도 이 해운 업황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비교적 좀 좋은 흐름이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한 대만 선사의 경우는 40% 주가 상승률을 좀 보여지고 있을 정도로 이 해운 업황이 글로벌적으로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글로벌 환경들이 우호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종목 대한해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진경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대한해운이었습니다. 자 해운주들이 최근에 다시 또 꿈틀거리고 있는데 대한해운도 탄력 더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종목입니다. 포인트 모바일이요. 네, 전거래일에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이제 업황이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업황이 좋아짐에 따라서 이제 산업용 PDA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뭐 물류 창고나 이런 쪽에서 이제 재고 관리나 이런 시스템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좀 수요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뭐 데이터 관리까지도 좀 할 수 있다 보니까 다양한 용도로 일단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굵직한 해외 이제 대형 회사들의 OEM과 ODM을 바탕으로 꾸준히 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아마존과 2억 달러 장기 공급 계약을 좀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실적적인 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신규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신규 상장한 다음에는 사실 한 6개월 정도가 좀 고비인데 그 부분이 좀 지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바닥권에서 다시 주가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전라인 정도만 뚫어주게 되면 이제 강하게 시세가 또 분출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네. 이 아마존과의 이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또 추가적으로 글로벌적인 이런 회사들과 공급 계약이 또 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워낙 좀 굵직한 회사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버라이즌에서 이제 PM585에 대한 모델에 대한 인증도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뭐 모멘텀들이 열리게 됐을 때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인트 모바일 하창원 본부장님 시간 딱 맞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네, 다음 종목 삼성중공업 말씀드리도록 삼성중공업이요. 하겠습니다. 네, 삼성그룹 계열의 대형 조선업체이고 고부가가치에 선박에 특화된 대형 조선사인데요. 5월에 재무구조 개선과 그리고 투자 재원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5대1의 무상감자 그리고 1조 원의 유상감자가 좀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들이 바로 드릴십이 앞으로 어떻게 매각이 되느냐가 최대 좀 관건이 됐었는데 최근에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선사의 1층 용선 계약이 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드릴십에 대해서 이 5척이 어떻게 좀 매각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서서히 조금 우려감이 좀 감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경기 회복 기대감이라든지 유가 상승
상승으로 인해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의 해양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드릴십에 대해서 매수가 주문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우려감들은 이미 선반영되었고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할 만한 수주권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조선사들이 지금 빠르게 일감을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박을 건조를 할 수 있는 그 조선사의 도크가 빠르게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신조선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우호적인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네. 수익성 위주로 어떤 좀 수주에 대한 성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삼성중공업의 경우가 가장 큰 경쟁력이 있다면은 바로 친환경과 관련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렇게 수주라든지 이런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년도에도 상황 반전의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이 세 번째로 삼성중공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유튜브에서 셀리님이 제 포트에 해운조선업이 제일 많은데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계신답니다. 1년째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내년까지 보고 믿고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떠세요? 네, 저는 조선업황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도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리님 궁금함이 좀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이요. 네, 한 두 번째 이제 소개를 또 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밀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충분히 좀 상승 여력이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2의 나라가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대만이라든지 일본 쪽에서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게 또 신작 게임들이 나왔을 때 얼마나 초반에 일매출이 잘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초반에 이제 매출이 상승했다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다 이제 업데이트가 나올 때마다 이런 매출이 조금씩 변조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초반에 이런 흥행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 외에도 사실 신작 게임들이 라인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추가적인 기대감들 좀 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사실 게임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펄어비스가 또 슈팅이 나왔고요. 중국 파노 관련된 이벤트들도 있었고 또 하반기에 거의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신작 게임들이 거의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대작 게임들이 나올 때마다 사실 게임 업황은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4분기, 1분기가 성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히나 넷마블 같은 경우 마블 퓨처 레볼루션과 이제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출시가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게임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카카오뱅크 IPO도 있죠. 이런 지분 투자를 원활하게 많이 진행을 해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을 때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넷마블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최근에 게임 종목들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윤영식님께서 유튜브에서 역시 와니님 화이팅이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까요?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인데 상신 EDP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자, 상신 EDP에 대해서 595959님이 유튜브에서 상신 EDP 6월 25일부터 계속 사야지 했는데 못 사서 저 망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도 괜찮을까요? 설명해 주시죠. 상신 EDP의 경우가 앞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튬이온 2차 전지 관련한 부품 제조 업체이고요. 모바일용 각형이라든지 원형 국산화 이제 성공을 했었고 또 중대형 캔까지 개발하면서 전기차용으로도 좀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의 경우 삼성 SDI인데 이 삼성 SDI의 2차 그 전기 원형 캔의 점유율의 경우는 9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도 좀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들려오고 있는 소식으로는 스웨덴 배터리 제조업체인 노스볼트가 생산하고 있는 2차 전지에 동사의 캔이 사용이 될 가능성을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관련 업계에서는 최근에 노스볼트가 동사와 공급 계약을 협의 진행 중이라고 좀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노스볼트의 경우가 유럽 내에서 유일한 2차 제조업체로 급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회사에서도 우리나라 한국의 2차 전지 관련한 부품에 대해서 관심을 높게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나 상신 EDP에 대한 기술력을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아직까지 물론 뭐 공급 계약과 관련해서 확정된 좀 얘기들은 좀 없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양사 모두가 협력 업체가 되는 것을 희망을 하고 있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만약에 확정이 되게 된다면은 이 매출
매출 수익원이 이원화가든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소식을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삼성 SDI에 또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삼성 SDI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투자에 대한 좀 계획을 고려를 할 정도로 굉장히 또 캐파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상시 EDP의 일본 흐름 보시면 꾸준히 상승하는 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좀 탄력이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 이상까지도 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만큼 제가 네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신 EDP에 대한 해결책을 좀 알려주셨는데 아까 5959님이 지금 망한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한번 잘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제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 바로 또 이어가 볼게요. 네, 코웨이입니다. 코웨이요. 오늘 좋은데. 코웨이. 네, 오늘 코웨이가 또 모처럼 좀 횡보를 하다가 좀 6%대까지 상승이 나왔고 현재는 3.5%대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하반기 견조한 실적이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점유율이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뭐 이에 따른 좀 지위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사실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으로 방문 판매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델타 플러스 변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그런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백신이랑 치료제라든지 이런 진단 쪽이 좋아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 좀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해외 쪽에서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서 락다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매출이 크게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뭐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그 기타 지역들이 개인 소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가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지역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 네. 추가적인 모멘텀들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엔 그래서 이제 해외 매출에 대한 비중이 좀 커지게 된다라는 거겠죠. 국내에는 시장의 캐파가 좀 한정적이고 이미 점유율 부분에서는 굉장히 높게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해외적인 이런 사업 영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좀 큰 변곡점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웨이 동남아 쪽에서의 이 가전 수요 확대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 두 분이 하나씩 가지고 남았는데 김진경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네, 저희 마지막 종목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바이오사이언스요? 네, 코로나 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GBP 510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제출했다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개발이 된 이 코로나 백신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이 식약청에 제출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를 시작으로 해서 국제 백신 연구소와 유럽 동남아 국가에서도 임상 3상 IND 신청을 순차적으로 좀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또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지원 계획을 적극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 동사에서 좀 개발이 되었던 코로나 백신 임상 3상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모멘텀이 더욱더 부각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투자 지원이라든지 또 상반기 동안에 백신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들이 이미 나온 상황이고 또 네. 새로운 모멘텀들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판교 연구소의 mRNA와 같이 플랫폼 확장을 하고 있고 또 관련한 연구 개발을 진행할 바이오 3실을 신설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백신이 이 코로나 백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백신을 만들 목적으로 좀 신설했다라고 하니까는 앞으로 좀 이런 부분 안에서도 성장 동력이 마련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일본어는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지지 라인을 확보해 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지지 라인을 좀 구축해 놓은 종목들이 강하게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목표가의 경우는 16만 9천 원로 좀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설명해 주셨는데 고독한 여우님이 지금 눈팅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잘 설명이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어떤 건가요?
네, DB 손해보험입니다. DB 손해보험이요? 네, 사실 좀 주가가 이미 2번 정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눌렸을 때 다시 재접근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손해보험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네. 뭐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많은 상황이고요. 또 금리 이벤트 관련된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됐을 때 뭐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그리고 금융주 쪽으로 좀 이제 수급이 또 들어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성과 성장성이 좀 적절하게 좀 균형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운전자 보험이라든지 이런 우량 계약들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율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조금 퍼센테이지가 낮은 수준으로 네.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로 뭐 이제 최저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손해율이 낮다 보니까 그만큼 수익성 쪽에서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손해보험률 관련된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손해율과 또 이제 사업 비율에 대한 이런 안정성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견조하게 좀 더디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DB 손해보험까지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헤르메스탁의 하정원 본부장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증시 파워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10시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 10가지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뭐다? 증시 파워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